안녕하세요. 내가 아는 것만 알려줄게. 내알 유튜브 타로 강의 6번 연인카드의 정방향 해석입니다. 정방향이 주는 에너지는 신의 은총과 같아서 이렇게 따뜻한 이미지가 연출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러버기 때문에 파트너를 찾은 거죠. 소울메이트를 찾은 거고요. 이게 비단 남녀, 이성 문제가 아니고 동료로서의 파트너십, 그리고 동반자의 개념으로서의 파트너십, 그리고 또한 직장 내에서 동업하는 경우에 있을 때 내 동업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서 파트너십의 완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관계를 이뤘기 때문에 내밀한 스킨십, 적극적인 스킨십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신의 은총에 더불어서 신의 개입을 통한 삼각구도의 완성형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을 물어봐도 목표의 완수가 있어요. 계획한 바를 달성해서 완전체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좋은 카드로서 해석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남자친구랑 한 100일 정도 됐는데 남자친구가 앞으로의 우리 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로 흘러가길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 남자친구는 어떤 관계이길 원하나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러버의 가장 기본 개념인 당신은 나의 동반자이면서 나의 연인이고 내밀한 관계로서의 우리 함께 손잡고 끝까지 가는 소울메이트가 됩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연인 관계로서는 찰떡궁합, 천생연분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카드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이사를 해서 엄마 안 돼서 유치원이 새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적응을 잘 할지 우리 아들이 걱정이 돼서 아들의 유치원 생활을 물어봤는데 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보자마자 벌써 흐뭇하죠. 이 아이는 어떻게 됐냐면 짝꿍을 찾았어요. 더군다나 여자 짝꿍을. 여친을 만든 거죠. 그 속에서 짝꿍과 알콩달콩 유치원 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한 명의 지도자, 인도자가 있어서 선생님의 개념이겠죠. 선생님하고도의 관계성도 너무 좋아서 세 박자가 딱 맞추고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카드였습니다.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사업이 잘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이 카드가 나와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당연히 잘 되죠. 목표를 완수하고 이 사업체가 완성형으로서 거듭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하길 제가 그런데 지금 동업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서 이 한 명이 더 있음을 포인트로 잡아서 안내해 드렸어요. 네, 지금 동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업자하고 잡은 손을 놓지 마세요. 동업자가 신의 매개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삼각관계의 안정성, 즉 사업이 번창하려면 이 동업자하고의 손잡은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서 절대 동업자를 배반하거나 혹은 배신하지 마시고 같이 힘을 내서 동반자로서 사업을 번창시켜야 될 겁니다. 라고 동업자의 필요성,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강조해 드렸던 기억도 나요. 그 다음 네 번째 사례는 저에게도 조금 특별한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도 역시 여러분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어요. 자, 어떤 경우였냐면 제가 재능 기부를 하면 1번부터 이렇게 5번 번호를 매겨서 30분 간격으로 이렇게 텀을 둬서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노쇼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거나 이렇게 미리 전화를 해서 못 갑니다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안 오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1번 상담이 끝나고 2번 상담을 부르려고 했더니 2번 상담자분이 안 계셔요. 그래서 말도 없이 노쇼를 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그럼 혹시 3번 분 계세요? 그랬더니 3번 분이 계신다 그래서 3번 분하고 오래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녕히 가세요 하고 4번 상담자를 만났는데 그제서야 2번 분이 오셔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기다렸는데 제가 2번이란 말을 차마 못 드렸어요.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셔서
4번 내담자는 이미 앉아있잖아. 그러면 4번 내담자를 죄송합니다 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시간상 안 돼서 죄송스럽지만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바로 코앞에 사신대요. 그래서 그럼 다음 시간대를 약속하고 그 시간대에 다시 오세요. 그럼 제가 충분히 시간이 되니까 그때 봐드릴게요 하고 양해를 구했는데 돌아가는 뒷모습이 너무 좀 안쓰러워서 4번 내담자가 있는 가운데도 붙잡았어요. 잠깐만 오세요. 제가 마음이 그래서 그러니까 한 개만 뽑아주세요. 질문도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한 개 뽑으시면 제가 당신한테 가장 필요한 거, 지금 당신한테 가장 필요한 설명을 하나만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따가 다시 만나요 하고 돌려보낼 생각으로 일단 붙잡은 건데 그분이 넘긴 카드가 바로 이 카드였어요. 원래는 내담자와 내담자의 비밀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4번 내담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2번 내담자한테 일단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했죠.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혹은 이번 주나 한 달 내에서는 남편하고 헤어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가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털썩 주저앉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4번 내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이혼 서류를 접수하러 법원에 가는 날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사연이 너무 울컥하긴 하지만 내담자가 있는 관계로 자 그러면 이따 2시에 오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돌아가셔서 마음 차분히 하시고 일단 2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려보냈던 카드인데 자 결국은 2시쯤에 다시 만나서 이 내담자의 사연을 구구절절 다 들어봤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많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 내담자가 원했던 말은 이거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 남자는 정말 폭력성도 강하고 돈도 벌어다 주지 않고 두 아이의 아빠의 역할로서도 부양의 의미든 아이를 키우는 양육의 의미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든 전부 다 망가져 있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냈으나 그 당시에는 이혼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사실은 자기는 듣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친정 아버지 어머니하고도 절연한 상태지 여기 이쪽으로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돼서 뭐 언니나 이런 조언을 구할 사람도 없었고 그냥 본인이 생각해서 결정을 내려서 급하게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어서 그 어느 누구에도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고민 상담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누군가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말려주길 내 선택이 올바른지 혹은 아닌지를 알려줄 만한 다른 사람이 필요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타로 카드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결론은 이혼해라라고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 바로 그 순간 그 찰나에는 타로 카드는 알았던 거예요. 내담자가 원하는 정답은 이혼해라가 아니고 한 번쯤은 이혼을 말려줄 타로 마스터 제 이야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파탄 내지 말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듣고 싶었던 내담자의 마음까지도 타로 카드는 헤아리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4번 사례의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해답, 즉답을 원하긴 해요. 근데 객관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타로 마스터는 내담자가 첫 번째 한 질문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 내담자에게 정확한 해답이 아니어도 내담자가 강력하게 원하는 에너지로서 뽑은 카드예요. 즉 내담자의 희망이 담긴 카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 그 사례가 꽤 많이 나와요.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릴 건데 이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내담자가 넘긴 첫 번째 카드는 내담자가 강력히 마음속에서 원했던 내재된 자아의 목소리다. 숨겨져 있던 자아의 참 목소리이구나 라고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정방향의 해석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역방향의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편집도 없는 영상 구독해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